네, 금요일 오후 이 시간이면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기 마련이죠. 이런 시간에 함께하면 더욱더 신나는 코너가 있습니다. 꿈꾸는 아리랑의 아리랑 라이브 클럽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리 연주자 김지윤 씨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재다능한 연주자시죠. 피리 박사 1호이시기도 한 피리 연주자 김지윤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김지윤 씨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리 연주자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지한 이야기는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씨, 저희 아리랑 라이브 클럽이 그 작년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보통의 방송처럼 진행이 됐다면 오늘은 이 국악방송 12층에 위치한 공개홀에서 관객은 없지만 저희가 진짜 라이브 공연 무대처럼 하고 있어서 저도 사뭇 좀 긴장이 되고 김지윤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김지윤 씨 음악도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연주자신지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피리 박사 1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이 석사학위 논문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못 써서 재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를 그렇게 박사까지 가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먼저 이 박사학위라고 하면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실기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연주하는 그 곡 중에서 이제 저는 주제를 선택했고요. 그 남창 가곡 그 26곡 전곡을 이제 선율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선율과 피리 그리고 거문고 선율을 이제 전곡을 분석해서 이제 들여다 보았죠. 네. 그 주제를 뭐 잡는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연주자분들이 뭐랄까요, 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까지 함께하면서 무대에 올라서 또 관객들과 만나는 연주도 들려줘야 하고 네.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두 개 다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과연 이 이론적인 것이 필요할까? 내가 당장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김지윤 씨는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의 길을 두 가지 다 가시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힘들고요. 연주자로서 그렇죠. 어떤 그 이론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또 시간을 이제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통 음악이 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 피리만 해도 150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가 시간을 두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또 연주자로서의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간의 다른 피리 연주자분들을 너무 게을렀다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혹시나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왜 피리 박사가 이제야 나오게 된 걸까요? 그간에는 주로 이제 실기 박사가 아니라 이제 석사 과정부터 사실 이론 과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했던 서울대만 해도 2005년도에 박사 과정이 2004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요. 이게 좀 늦게 생겼죠. 과정이. 실기로 하는 과정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지윤 씨가 박사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뭐든지 다 알면 척척 박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런 부담감도 오히려 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생기고 책임감과 어떤 그런 사명감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사의 이야기 더 나누게 되면 김지윤 씨가 더 부담 갖게 되실 것 같아서 박사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보면 국악 연주단체 소리숲의 대표로도 활약 중이신데 이 소리숲이라는 제목도 참 인상적이고 어떤 단체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소리숲이라는 단체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실기의 연마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악기 고유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참 뒤늦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박사과정 말씀해 주셨지만 저의 공부를 위한 거를 주력을 하다가 한순간 돌아보니까 어떤 대중들을 위한 음악이 좀 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음악을 조금 한편으로는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리숲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전통 음악 그리고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과 함께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소리의 어우러짐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그룹입니다. 그 소리숲의 연주자 구성이라고 한다면 국악기는 피리가 당연히 뭐 들어있을 네,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리더니까 이제 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금이 이제 주로 지금 이제 음.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그다음에 성악의 바리톤 연주자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연주자들의 구성만으로 본다면 사실 네, 그렇게 좀 특별하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뭐 들지 않지만 네, 그래도 다른 여타의 창작음악 팀들과의 어떤 음악적인 차별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소리숲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원곡을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퓨전적인 음악이 아니라 원곡 그대로의 연주를 저희는 좀 추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래식 음악을 맞추고 그다음에 저희 전통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서양 악기가 저희를 맞추는 어떤 원곡 그대로의 연주를 좀 추구하면서 어떤 클래식의 품격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재미를 저희는 이제 동시에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연주에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는 그 연주를 좀 더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공연이 되는 공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데 네, 네. 물론 요즘 뭐 국악기를 위한 음향 장비를 쓰지 않는 공연장들이 늘어나고는 네, 있습니다만 네. 음향 장비를 쓰지 않는 곳에서의 연주를 연주자들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기존의 어떤 좀 습관처럼 어떤 그런 마이크 장비를 쓰지 않으면 연주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일단 마이크 장비를 쓴다고 했을 때는 제 소리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조금 덜하기 예, 때문에 예. 저희는 저희 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합심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향 장비를 쓰지 않는 음악, 우리 국악기에 있어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네.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는 마이크를 통해서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 저희 음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들려주실 음악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 가곡의 그 네네. 어머니의 마음 맞고요. 예, 이 네. 곡을 연주해 주셔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기도 음,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음, 달이라 이제 어떤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곡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리랑 피아노와 함께 이제 그 원곡을 최대한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연주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했던 곡입니다. 이 연주곡을 한 곡 청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리랑 라이브 클럽 함께하고 계신 피리 연주자 김지윤 씨의 피리 연주와 임현주 씨의 건반 연주로 어머니의 마음 듣고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아리랑 라이브 클럽 함께 하고 계신 이 피리 연주자 김지윤 씨의 피리 연주로 어머니의 마음 들으셨습니다. 늘 이 곡은 들을 때마다 뭐랄까요? 이 마음이 참 애잔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 작곡가들끼리 필살기로 쓰는 음악이 아리랑이라는 곡이 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곡을 쓰면 언제든지 이 박수를 유도해낼 수 있다. 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악은 들을 때마다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애잔해지고 늘 네.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연주하시다가 네. 울컥하시거나 그러면 아, 네, 네.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서 최대한 그 연주자가 너무 자기 그 감정에 빠져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성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연주를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죠. 근데 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곡가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저희는 곡을 쓰다 감정에 빠지면 그 순간 잠깐 연필을 내려놓고요. 네, 네. 명상을 즐기기도 하고 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뭐 소주를 한잔 하기도 하는데 네. 연주자는 어쨌거나 그 감정을 계속 이어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야 되니까 네. 네. 야, 그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연주자와 또 대중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음반을 한 장 들고 나오셨는데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하는 음반이었어요. 네, 어떤 네, 음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난 가을에 어떤 좋은 계기가 되어서 체코에서 이제 오케스트라와 라이브로 이제 협연 영상과 이제 음원을 담아서 이제 라이브 음원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목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넓혀서 이제 비발디 사계와 이제 그다음에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제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숲의 그 취지처럼 예, 예. 클래식 음악을 제가 피리로 연주를 직접 한 거를 제가 음. 몸소 이제 가서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아리랑을 이제 서양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주고 제가 아리랑을 연주를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음반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첫 곡 연주해 주시면서 어머니 마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피리 연주로 듣는 어머니 마음 소리 좋구나 생각 분명히 하실 텐데 그것만 생각하시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피리라는 악기가 이렇게 소위 서양식의 음계를 자유자재로 연주하기에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얼만큼 노력하면 그 정도 불 수 있는지 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이었고요. 네,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음악들을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는 것 어떤 네. 과정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먼저 이제 국악기라고 하면 특히 또 피리 같은 경우는 음정 맞추기가 너무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겸리드 악기고 그다음에 또 구멍이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정을 한 지공에 기본 3, 4개 음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개량된 악기를 써버리면 저희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이제 전해왔던 그 어떤 악기의 그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대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이제 하고 타협의 어떤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예. 그냥 있는 피리 그대로 한번 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이제 좀 이제 제 나름의 맞아요. 예, 연습을 하게 됐죠. 역시 박사님이시다는 생각이 좀 예, 아닙니다. 들고요. 그 연주자들의 어떤 다양한 음악적인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악기가 개량되고 있고 그것 또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전통 악기에 대한 소리를 정말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네, 네. 심지어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은 이제 전통의 악기로는 곡 쓰는 걸 어색해하는 작곡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현대화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통에 대한 색깔을 잊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지윤 씨가 음악가로서 지금까지 행보에 있어서 이 부산에서의 성장 과정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네, 네. 또 하나는 피리 소리에 빠져서 고등학교 때 악기를 전공을 네, 전과했습니다. 네. 아니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 시절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계속 전공을 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가는 코스로 해서 이제 예고를 입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입학을 해서 이제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전공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국악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국악
국악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고 입학한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을 처음 보고서 이제 좀 매료가 돼서 또 부는 악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하고 저의 고집을 또 이렇게 또 받아주셔가지고 네. 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또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하게 쉬운 일이 됐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학교에서 피아노를 네네. 가르쳐 주시던 전공 선생님은 어떤 네네네. 반응이셨을까요? 다 깜짝 놀라고 저희 친구들이 먼저 너무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름 방학 때 분명히 방학을 하고 이제 가을 개학을 했는데 제가 악기를 들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향상음악회를 제가 막 타령을 불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타령을 불고 있으니까 피아노 막 뭐 이렇게 리스트 그러니까 협연 아니 그러니까 연주 수업 때 리스트 타란테라를 쳐야지 하고 막 한참 하던 애가 갑자기 타령을 도자리 깔고 타령을 불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 친구들이 너무 놀랐죠. 한복 입고요. 네네네. 드레스만 있으셨을 건데. 뭐 그때는 교복 입고 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랐죠. 아이들이 되게 어. 놀랐죠. 네. 그러한 성장 과정도 뭐 네, 네. 찾아보면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이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국악기를 접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피아노관 다니다가 이렇게 네, 하게 된 네, 경우 네. 물론 많을 것이고요. 네, 네. 뭐 저도 역시 기타 치다가 네, 네. 작곡을 와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또 특별한 과정이 어찌 보면 음악적으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오늘의 김지윤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네,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청해 들을 곡이 데니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이고 이 곡도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마음만큼이나 들으면 눈 감고 듣게 되는 음악이거든요. 네.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피리라는 악기가 저 역시도 제가 성장 과정에서는 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 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볼 수 있었던 악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서 제가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한 게 뭐냐면 이 피리 소리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좋은 걸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곡을 제가 연주를 하면 일단 곡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곡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피리 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곡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누구나 들으면서 피리 소리에 온전히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음악 듣고 네.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아리랑 라이브 클럽 함께하고 계신 김지윤 씨의 피리 연주로 듣는 데니보이고요. 임현주 씨의 건반 연주가 함께합니다.
네, 데니보이 들으셨고요. 오늘 아리랑 라이브 클럽 함께하고 계신 피리 연주자 김지윤 씨의 피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역시나 이 우리나라의 민요는 아니지만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어서 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 안정적인 피리 연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앞서서 음악 듣기 전에 이 온전히 대중들이 이 우리의 악기에 빠져서 들으려면 알고 있는 곡을 연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대중을 쫓을 것이냐, 나의 작품을 쫓을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네네. 때로는 스스로 어떤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대중과 친숙한 음악은 뭔가 예술적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뭐 네.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나름의 김지윤 씨의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켜야 될 음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황미 대치타의 이수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주 독주회로 이렇게 꾸준히 뭐 이렇게 전통음악 연주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대중 국악의 어떤 대중화 아니면 현대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렇게 무언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숲을 만든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떤 품격은 저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클래식 그 서양 연주자들과 우리 연주자들이 어떤 품격은 지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게 네네. 저희의 이제 방향이기도 합니다. 개량 악기들을 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가 저는 이 25연 가야금이 아닐까 네, 싶어요. 25연 가야금이 만들어지면서 음악적인 가능성을 엄청나게 넓게 열어준 건 사실입니다만 네, 네. 25연 가야금으로 편곡된 음악들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랄까요? 아쉬움이 남는 것이 화려하지만 네, 네. 저렇게 연주할 거면 굳이 가야금이 아니고 하프나 기타로 연주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이 국악기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멋스러움을 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인데 네. 지금 김지윤 씨는 대중들과 만나고 있는 또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선정하시지만 그 안에서 그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피리 음색만큼은 네, 네. 정말 전통에 기반한 제대로 네. 된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아직도 네. 그래도 국악이 좀 많이 대중화돼 있지만 그래도 더 우리의 제대로 된 악기 소리를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연주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반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이런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한 노력들 저도요. 이 정도면 이제 대중들이 뭐 충분히 알고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넓힐 수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건 뭐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된다 아닌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선 누군가 또 계속 해야 될 네, 일이 네. 이 우리의 음악을 보다 쉽게 대중적으로 알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지윤 씨에게 조금 민망한 이야기 본인 자랑이 들어가면 민망해질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이 14년도에 보니까 예술평론가협의회에서 주는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이런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상 이러면은 김기덕 감독이나 유명한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외국 영화제에서 받는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 이상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되게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그 인간문화의 선생님께서도 80년대 때 이제 받으셨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고 이제 실제로 제가 시상을 하러 그 프레스 센터에 갔을 때 네네. 옆에 국제시장 찍으셨던 그 감독님이 네. 앉아 계셨어요. 그 영화 부분에서 그래서 되게 이제 아 이게 굉장히 큰 상이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이 상을 받았었냐면요. 그 소리숲으로 저희가 바람의 합주라는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그런 취지로서의 공연을 보시고서 이제 그 평론가 분들께서 이제 심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동료, 어떤 그런 거에서 더 많이 힘을 얻었고요. 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게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저도 감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지윤 씨 가시는 길 맞는 길인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수많은 후배 연주자들이 따라가도 좋을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이 말이.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힘내서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앞으로 피리 연주자 김지윤이라는 사람의 어떤 꿈이랄까요? 그리고 앞으로 최근에 있을 무슨 공연이나 무대 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셔도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아, 제가 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동양음악에 대한 강의를 좀 하면서 네네.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이 필이라는 악기가 이 겹리드 악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양으로만 살펴봐도 어떤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악기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 악기가 주로 현악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관악기가 우리나라는 이 피리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이렇게 왔던 그 온 악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랄까 그런 네네. 게 더 많이 느껴져서요. 이제 올 이달 말에 제가 러시아의 그 백야 그 야쿠츠크라는 지역에 그 백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네. 그게 주로 이제 서양 음악 페스티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초청이 돼서 이제 독주회와 협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갔을 때 거기 그 대학에서도 민속악기 러시아는 아직도 민속악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예술가들이랑 뭔가 좀 워크숍도 좀 하고 싶고요. 교류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독주회 때는 제 전통음악 자진한입 한바탕을 제가 연주할 계획으로 있어요. 단기 계획을. 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연주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되는 일정이시겠지만 더 부담을 드리자면 그 무대가 단순히 이 김지윤이라는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해주셨으면 열심히 좋겠고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공연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멋진 연주 들려주시고 또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러시아 공연 끝나고 다시 한번 모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